여러분, 로봇 청소기가 장점만 있을까? 예전에 제가 로봇 청소기 단점만 집중적으로 리뷰했던 영상이 굉장히 큰 인기와 호응을 얻어서 그거를 좀 더 리뉴얼해서 길게 써본 모델,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해본 모델들 모두 총 집합해서 저렴한 엔트리급 입문기 모델부터 비싼 모델들까지 다 길게 사용해봐서 요번에 이렇게 또 장단점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첫 번째, 드림이 X50S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드림이 X50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리뉴얼된 개선된 그 제품이죠. 드림이 X50S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이론상 가장 완벽한데 그 실전만 만나면 유독 약한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귀차니즘 원툴로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단점부터 살펴볼 텐데, 일단 드림이 제품들이 매핑은 잘하는데 그 지도 앱상에서 표현하는 거 봤을 때는 그 약간 튀는 모습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사각형으로 직각직각 되는 모습이 아니라 거울이나 이렇게 베란다 쪽 이쪽을 살짝만 빼꼼 봐가지고 거기에 약간 지도가 깔끔하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단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 자체는 괜찮은데 지도가 이상하게 표현된다는 그런 점이 한 가지가 있겠고, 그리고 드림이 제품들이 참 안타까운 게 저는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장애물 회피 성능은 우수한데 백무빙이라는 이 로직이 너무 좀 심한 편입니다. 다른 타사 브랜드 모델들도 보면 백무빙이 있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뭐 로보락도 살짝 있고 에코백스에도 설정에 따라서 살짝 있고 한데, 이거는 드림이가 백무빙 관련해서는 가장 독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런지 장애물을 인식을 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추측입니다, 추측. 근데 그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청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품이 플래그십이고 배터리 용량도 좀 큰 편인데 청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큰 배터리 용량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배터리 용량이 6400인 동급 모델들에 비해서 소모량 자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흡입력의 문제일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난히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형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드림 X50S를 선택하시면은 멍큐에 청소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흡입력을 높이면은 일반적으로 배터리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 자체가 많이 커지거든요. 유독 드림이 이 제품 배터리 소모량이 좀 많다라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평수가 큰 곳에 거주한다 하시면은 드림이 제품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장애물 인식력만큼은 최상위 티어에 있는 제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갖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잖아요. 그런 롱텀 테스트기나 아니면 매돈내선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보시면 장애물 회피 성능만큼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청소 로직 자체가 소심한 편이어서 그런지 그 장애물 틈 사이로 충분히 지나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를 진입하는 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구석구석 사이로 요리조리 막 들어가서 깔끔하게 청소 영역 자체가 넓은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드림이 브랜드는 좀 거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썽인 가변형 LDS 센서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변형 LDS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내려갔을 때 기준으로 8.9cm의 낮은 높이를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로보락보다 1cm 가량 높지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변형 센서가 인식력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LDS 센서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높이인데 내리는 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그 낮은 공간을 청소하고 나왔을 때 그때도 LDS 센서가 여전히 내려가 있는 그런 오류까지 같이 있습니다. 요거는 설정값에서 안전 세팅으로 하시면은 좀 덜하긴 한데, 로보락 제품이랑 또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왔는데 LED 라이트가 그대로 켜져 있고 LDS 센서도 내려가 있는 상태로 좀 멍청하게 청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 가면은 그게 풀리면서 다시 청소가 진행되긴 하는데, 일단 지켜봤을 때는 밖에서 돌리실 분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을 텐데, 만약에 내가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는 걸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답답하고 불량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닥 인식에 관한 에러인데,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매트나 카페트 위에서 청소하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맨 바닥이잖아요. 뭐 마룻바닥이라던가 뭐 타일 바닥일 텐데, 그 시점을 아직도 매트나 카페트로 인식을 하고 물걸레가 리프팅 된 상태로 흡입 청소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드림이 X50에서도 있었던 내용이 X50S에서도 약간 있다는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장점인데, 제가 위에다 잘못 표기를 해놨네요. 이거는 장점입니다, 장점. 지금 드림이 X50S부터 진공 흡입도를 높이기 위한 댐퍼 같은 게, 약간 커버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리면서 카페트 위에서의 이물 흡입력을 좀 더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엉킴 방지 능력이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에 속하는 괜찮은 흡입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엉킴 방지 브러쉬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들은 카페트나 이런 쪽에서 이물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긴 한데, 이 제품은 그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엉킴 방지 브러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준수한 흡입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이 제품 내돈내산 테스트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머리카락을 카페트 위에 뿌려놓고 흡입 테스트를 진행해봤을 때 꽤나 준수한이 아니죠. 꽤나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에게도 만약에 카페트에 털이 많이 박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신 분들에게도 꽤나 괜찮은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여기 이 제품
제품 홍보했을 때 소구 포인트 중 하나가 열 에너지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물걸레 재질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요거를 제가 직접 써본 입장에서는 그닥 체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홍보하기로는 열 에너지를 오랫동안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수를 묻힌 상태로 꽤나 높은 온도로 바닥을 청소해줘서 이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한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보락 S9 시리즈에도 뭐 온수를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출수를 해서 바닥을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뭐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닥입니다. 그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도크 쪽에 걸레 세척되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검은색으로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로봇 청소기의 물걸레 중앙에 있는 회전축 그쪽 부분이랑 맞닿아가지고 뭔가 하얀색 이물질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제조사 측 설명으로는 뭐 미네랄이네 뭐 블라블라 이렇게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게 좀 눈에 거슬릴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버벅거리는 드림이 그 특유의 로직인데, 이게 내수 시장에서 홍보하기로는 꽤나 우수한 AI 알고리즘 버전과 꽤나 우수한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칩셋을 탑재했다고 하는데, 실상 막상 돌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다가 주춤주춤 둠칫둠칫 버벅버벅 이런 게 플래그십 제품들 중에서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이 파생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느리다 보니까 청소 시간이 또 같이 길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거 카메라 없는 모델을 써보시다가 이 제품 딱 가서 써보시면은 진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드림이 X50에서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 가격을 굉장히 낮춰서 출시를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 출시되는 거 봤을 때는 매트릭스도 그렇고 아쿠아 10도 그렇고 이 제품부터 약간 스타트를 끄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애초에 드림이 X50S가 출시된 이유가 드르륵이라는 분량이 너무 심각해서 후다닥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빨리 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기능이 몇 가지 추가됐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올렸고, 그 이후에 출시되는 모델들은 가격을 꽤나 많이 올려서 출시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정상화가 이제 좀 옛말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싶다는 점이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대체 불가능한 장점들이 있는데, 특정 기능들 몇 가지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높은 등반 능력 수치를 한 가지가 갖추고 있고, 두 번째로 물걸레 세척하는 이 도크 이 시스템이 에이스 클린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걸레를 세척을 하면은 물걸레 세척판 밑에 보면은 뭔가 남거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현존하는 로봇 청소기 중에서 가장 청소 주기가 깔끔하게 유지되는 그런 기간이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세척판 같은 거 물티슈로 닦아준다던가 해야 될 텐데, 얘는 한 두세 달 정도까지는 이물 필터를 제외하고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X50S에는 방열판이 들어갔죠. 방열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게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물걸레를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고, 마무리로 건조랑 UV LED 살균까지 해주기 때문에 제가 써봤던 로봇 청소기 중에서 걸레 냄새가 아예 안 나진 않지만 그 올라오는 텀?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길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직배수 모델이 또 별도로 있는데 직배수 키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형 사서 전셋집이나 월세집에 사실 때 일반형 모델 쓰시다가 이사 가셔가지고 직배수 키트를 달아서 쓰셔도 됩니다. 직배수 키트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우 7 모델만 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로우 6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전 모델인데 그거를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사서 설치를 해봤거든요. 아주 잘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배수 키트도 여러분들 만약 구입하실 거라면 로우 6 그리고 7 모두 호환이 되기 때문에 직구로 저렴하게 사셔서, 뭐 타오바오에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알리에서 직구로 사셔서 자가로 설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설치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이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도 유튜브에 한 10분 정도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몽키 스패너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배수 관련된 호환성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고, 직배수 모델 자체도 높이가 20cm 수준인가 25cm 수준인가 그럴 텐데 굉장히 작은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LG 로봇 청소기가 지금 15cm 정도 되는데, 그거 바로 위에 있는 게 바로 드림이 X50S 프로 마스터 직배수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에 로봇 청소기 장을 짜시는 분들 중에 멀티 쿠커 있잖아요. 거기 밑에 그 높이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치 범용성이 꽤나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배수 하실 분들에게는 이거 한 가지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직배수 모델이 그게 있거든요. 단순히 물을 버려줄 필요가 없고 뭐 보충할 필요가 없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드림이 X50S 마스터 모델이 그 울트라 세척 기능이 있어서 물을 좀 더 많이 뿜어가지고 물걸레를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스터 사용자분들이 설정이 있는지 그거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배수 모델 중에 가장 낮은 높이를 갖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울트라 세척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림이 제품들이
제품들이 참 좋은 게 소모품이 굉장히 저렴해요. 소모품이 굉장히 저렴해서 어떤 제품을 구입하셔도 이게 부품 자체를 돌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드림이 이 브랜드 애들이 모바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입하셔도 정품 구입하시지 말고 호환되는 소모품이 알리에서 너무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 구입하시면 한 10만 원치 정도 구입하면은 거의 제 생각에는 이거 망가질 때까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장점 중 하나가 소심한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우수한 회피 성능이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드림이 X50S랑 로보락 S9 Max V 울트라를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확실히 회피 성능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로보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로보락은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로봇 청소기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저렴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난히 비싸게 배로 팔고 있다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 거르고 보자면 한국의 부동의 점유율 1위고 S9 Max V 울트라랑 슬림 이 두 가지 플래그십 모델이 한국에 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일단 이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판매량만 봤을 때는 이 로보락 브랜드가 너무 장사를 잘합니다. 이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한 줄 요약을 치자면은 돌고 돌아서 또 로보락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가격만 싸다면 이건 진짜 거의 부족의 브랜드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 너무 잘 돼 있죠. 선점효과 너무 잘 누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자면 단점부터 보고자면 또 이럴 것 같아요. 무난한데 잘난 거는 특출나게 잘난 거는 좀 약간 뽑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디자인 뽑기가 어려울 것 같고 잘난 거를 하나 뽑아보자면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밀착도도 굉장히 좋은 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앱 편의성도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살펴보자면 제일 큰 단점은 가격입니다. 가격. 로봇 청소기가 너무 비싸요. 얘네들은 중국기인 큐레보 커브가 있거든요. 바로 밑에. 그것도 너무 비쌉니다. 보통 중국기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100만 원 전후 가격을 생각할 텐데 일단 아직도 여전히 비싸고 최근에 보니까 홈쇼핑인가 어디서 라이브 방송이었나? 거기서 로보락 큐레보 커브가 119만 원에 오랜만에 싸게 할인을 했었는데 그래도 비쌉니다. 그래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할 바에는 조금 더 보태가지고 차라리 슬림을 할인할 때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보면 아직도 플래그십 중에 가장 구식 방식인 진동형 물걸레 패드를 탑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회전형 물걸레가 탑재된 슬림 같은 경우는 다소 세척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 로봇 청소기의 물걸레 압력을 표현하는 단위가 보통 뉴턴을 많이 쓰는데 그 로보락 슬림 같은 경우는 표기를 별도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는 스펙을 봤을 때는 6뉴턴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걸레 압력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낮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레벨이면은 보통 얼룩 같은 게 있으면은 반복 청소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여러 번 반복 청소를 해버리면은 그런 때는 또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느낌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스펙은 좀 낮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걸레 청소 능력만 보자면 오히려 울트라가 좀 더 좋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물걸레 형태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부분들이죠. 일단 울트라 같은 경우는 유지 관리가 매우 귀찮은 편에 속합니다. 롤러형보다 좀 낫긴 한데 회전형보다는 확실히 귀찮은 편이에요. 이거는 제 지난 영상도 그렇고 기존에 항상 언급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못해줄 정도 수준은 아닌데 상대 비교를 하자면 좀 약간 부족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슬림은 좀 더 편한 편입니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모델 중에 드림이 X40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요즘에 출시된 모델인 드림이 X50보다는 조금 안 좋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보락의 또 다른 단점 중 하나가 더스트백 용량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제 마우스 커서 부분 여기를 열어보시면 자동 세제 투입을 하는 디스펜서랑 더스트백이 보일 텐데 거기 한번 사이즈를 보면은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스트백 용량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비워주셔야 되는 빈도가 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에코백스랑 둘이서 세제를 동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제를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근데 정품 세제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비싼 감이 있으니까 서드파티 세제를 구입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가장 무난하죠. 어디다 내놔도 평균은 쳐주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기도 살짝 어렵고 그렇다고 안 좋다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 중간 사이 어지 지점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전반적으로 그냥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인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AS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아이나비 플러스 하이마트 조합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가다 후기를 보면은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비단 로보락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로봇 청소기들의 단점에 해당될 것 같아요. 다른 로봇 청소기들의 공통적인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슬림도 그렇고 울트라도 그렇고 약간 작고 넓적한 형태의 그런 장애물들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회피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고나 칼, 케이블 이런 게 있는 환경이라면 케이블도 좀 얇은 케이블 있잖아요. 콘센트 케이블 같은 거 말고 그런 게 좀 바닥에 많은 환경이라면 살짝 좀 회피 성능이 딸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슬림 같은 경우는 유난히 더 딸린다는 점, 상대적으로 딸린다는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고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청소 사각지대가 이 진동형 패드 방식이기 때문에 반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코너를 커버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일부 특정 모델들의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 그 로봇 청소기 내부에 플라스틱으로 된 먼지통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필터가 같이 꽂혀 있는데 그 필터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한 프리 필터가 이 제품은 없습니다. 드림이도 그렇고 로보락도 그렇고 그 더스트백 로봇 청소기 내부에 있는 그 플라스틱 필터 있잖아요. 그 필터를 보호하기 위한 프리 필터가 없다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필터 수명에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먼지가 너무 잘 보인다 슬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슬림은 검은색 색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차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만 오염돼도, 조금만 먼지가 쌓여도 유난히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검은색 로봇 청소기들의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슬림은 검정색밖에 없죠. 화이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봤을 때 다소 두드러지는 청소 소음인데, 요거는 울트라 한정이긴 해요. 슬림은 반대로 또 조용한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울트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청소 소음이 좀 있는 편이고, 그 물걸레 방식 있잖아요. 거기서 또 파생되는 단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소 비싼 메인 브러쉬 가격이 있는데, 요거는 호환 소모품을 구매하셔도 가격이 좀 더 비싼 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세히 아시겠지만 이 브러쉬 자체가 하나로 단일로 된 게 아니라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 소모품 가격이, 메인 브러쉬 가격이 특히 조금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드림이 X50S도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있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장점인데, 일단 너무 마케팅도 잘하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 하면 로보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그 보안 평가 있잖아요. 그거 봤을 때 해외 브랜드 중에 또 보안 레벨이 또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국내 브랜드와 동급 수준으로 높은 별점을 받았는데, 아니 이 정도면은 뭐 만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좋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측출력에 좋은 건 없는데 두루두루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벽면 밀착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걸레바지 부분에 밀착해서 청소하는 그 청소력 자체가, 커버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요거는 또 의외로 울트라도 좋습니다. 그 사이드 미니 물걸레가 있잖아요. 코너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는 있는데 반대로 밀착력은 또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슬림은 더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앱 편의성은 역시 스토어 평점이 가장 높은 로보락이 제일 편합니다. 친절하고 편해요. 이 부분은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브랜드를 다 써봤는데 일단 제일 편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에코백스 X8 프로 옴니로 넘어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너무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T80이랑 비슷해졌는데, 일단 한 가지 짚고 가자면 이 제품은 플래그십으로 나왔는데 T80이랑 약간 세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전반적으로 바뀐 부분이 얘는 탑재가 안 돼 있고, 나중에 출시된 중국기인 T80에는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한국에 출시 안 된 모델인 X9 있죠. 그 모델이 사실상 T80이랑 같이 엮어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어서 살펴보자면,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해졌고, 곧 있으면 X11 출시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고를 좀 떨어내기 위해서 가격 할인을 많이 해서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백스 제품, 특히 이 X8이 좀 아쉬웠던 점은 가격바가 좀 안 되는 편이에요. 그게 한 가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면 이것도 로보락처럼 세제 동봉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플래그십 중에서 유일하게 LED 라이트가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T80인 중국기는 또 들어가 있고, X11에도 들어가 있고, X9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장애물 회피 성능은 카메라 센서가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일단 저는 예전에 좀 길게 써보긴 했는데 제 집 환경에서는 괜찮긴 했었는데, 또 반대로 안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장애물 회피 성능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T50이랑 T80을 비교한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시면 어두운 곳에서 작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선 LED 라이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 영상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브러쉬 엉킴 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에 확장함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에코백스가 최근의 동향을 봤을 때는 사이드 브러쉬 확장함 기능을 모두 빼놓고 엉킴 방지 사이드 브러쉬에다가 브러쉬 가닥 길이를 늘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확장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모델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긴 한다는 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X8은 확장함 기능이 있고 반대로 사이드 브러쉬 엉킴 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껴봤거든요. T80에 있는 그 사이드 브러쉬 있잖아요, 엉킴 방지. 그 사이드 브러쉬가 또 여기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X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제품 그냥 부품만 알리에서 하나 구매해가지고 껴주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플래그십인데 기능이 좀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이긴 해요.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중 리프팅 기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앞에 액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액체가 사이드 브러쉬랑 메인 브러쉬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뭐 케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범벅이 될 텐데, 이 제품은 3중 리프팅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뭐 액체형 오염물, 이물 종류에 따라서 각각 브러쉬를 유동적으로 리프팅해주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플래그십 중에서요. 다음으로 봤을 때 앱 편의성이 좋아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이긴 한데, 그 T80이나 이거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뭔가 주저리 설명이 굉장히 텍스트가 길어서 앱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우리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로보락을 그냥 벤치마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리 텍스트가 많이 써져 있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버튼 한 가지 누르면은 뭐 물음표 같은 그런 버튼 있잖아요. 그 아이콘을 누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앱을 디자인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에코백스 기능 중에 보면은 실험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디봇 설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오염이 심한 곳을 반복 청소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켜고 돌려보면은 엄한 곳을 반복 청소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 청소에 대한 반복 청소를 하기 위한 앞에 있는 바닥에 있는 이물 인식력은 다소 낮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어느 정도 정확한 편이긴 해요. 이 부분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기능이 있다면 그 부분을 끄고 청소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3중 리프팅 기능 있잖아요. 요거랑 파생되는 내용이긴 한데 턴어라운드 기능이라는 게 예전에 5월인가 6월쯤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고 하면은 앞에 액체형 오염물이 있으면은 회전을 해가지고 후진을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롤러가 액체에 먼저 닿게 해서 청소를 해주는 기능이 한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약간 옆에를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액체가 있는 위치에 딱 후진을 해서 청소를 해주는 게 좀 인식도가 떨어지니까 이상하게 면적을 과도하게 잡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유형에 따라서는 아예 그거를 인식을 못할 때도 있고 옆에를 인식해서 그쪽 부분만 오히려 청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능 같은 경우는 좀 더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긴 한데 지금 아직도 엑스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분께 제 지인께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엑스팔의 단점을 꼽자면 롤러형 물걸레가 들어가 있는데 머리카락이 엉킵니다. 그래서 T80, X9, 그 다음에 X11부터는 이 머리카락 엉킴을 방지하기 위한 갈퀴 같은 게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부품을 떼가지고 X8에 껴보려고 했는데 형상이 안 맞아서 장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집안에 머리카락이 많은 환경에서는 다소 선택지가 좀 제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 흘림 현상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로봇 청소기 내부에 물을 공급을 해갖고 안에도 로봇 청소기 내부 안에도 작은 물통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물걸레를 적셔주는 그런 기능이 대부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뒷공무니에 그 배관 쪽에 해당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물이 톡톡톡톡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기존에 썼었던 건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이게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깔끔하게 물을 로봇 청소기 내부로 공급을 해주는 그 마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약간 복불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또 롤러형 물건인데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세제가 줄어드는 양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깨끗이 빨아지나? 이 약간 이런 의문점도 들 것 같고, 제가 이 제품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로띠님 저 이거 세제 투입해갖고 쓰고 있는데 세제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세제 사용량이 좀 적은 편인가? 약간 아니면은 이게 안 켜진 건가? 투입이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게 긴가민가한 게 있더라고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세제가 줄어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세제가 너무 줄어들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한 가지 표현을 해놨고, 그리고 롤러형 물걸레가 정말 좋긴 합니다. 롤러형 물걸레가 정말 좋긴 한데 반대급부로 관리에 빡센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롤러형 물걸레를 빼서 주변을 보시면 거기에 먼지나 이물질들이 잔뜩 껴있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또 제거하고 청소해주기가 다소 번거로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에코백스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회전하는 그 축이 있잖아요. 이게 모바나 드리미 제품들처럼 이게 휘거나 하진 않거든요. 안쪽을 청소하기 위해선 약간 그 빨대를 청소하는 그런 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별도로 구매하셔가지고 안쪽에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터너스, 유지관리, 귀차니즘 이런 거 자신 없으신 분들은 롤러형 제품을 구입하시면 후회하실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비용이 비싼 편에 속하는 이유가 이것도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롤러형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소모품이 회전형 물걸레보다는 좀 비싼 편에 속해요. 그래서 약간 냄새가 나면은 빨리빨리 갈아주는 게 차라리 더 마음 편하고 낫거든요. 근데 소모품 가격이 좀 비싸니까 약간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호환 소모품을 그래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또 반대로 이 롤러형 물걸레가 탑재된 제품들, 호환 제품들을 보면은 후기들이 스토어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퀄리티가 복불복인 경우가 많아서 보풀 같은 게 안 날리는데 호환 롤러 물걸레 샀는데 보풀이 날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어까지 자세히 보셔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찌든 때 약한 편, 일상 청소에 강한 편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거는 일단 그 넓적한 크롤러형, 넓적한 물걸레가 탑재된 트랙형 모델들이 아니면 공통적으로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에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찌든 때 제거에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다. 대신에 반대로 일상 청소에는 강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는 장점일지 단점일지 좀 사람마다 복불복일 것 같은데, 청소 무빙이 시원하고 좀 파워가 센 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오히려 그 물체를 밀어버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 집안 환경에 맞게끔 민감도 조절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롤러형 물걸레가 탑재된 모든 로봇 청소기들의 단점입니다. 청소 소음이 커요. 그래서 조용한 청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롤러가 탑재된 모든 로봇 청소기들은 선택지에서 좀 빼놓고 고민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에코백스는 시원한 청소 로직이 장점이긴 합니다. 정반대편에 있는 게 드리미 브랜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나루 알프레오 Z10 울트라, Z 울트라입니다. 진짜 이게
좋아요. 갖고 있는 기능 안에서는 퍼포먼스가 제일 만족스러운 로봇 청소기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이 에러만 없으면 초기 양품이긴 하면 진짜 저는 추천하는 모델 중 하나예요. 게다가 직배수 키트까지 포함해서 주는데 가격도 꽤나 저렴합니다. 그래서 세일할 때 잘 찾아보시면 액세서리 키트 줄까요? 아니면 직배수 키트 줄까요? 하는데 반드시 직배수 키트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셀프로 설치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직배수 설치 난이도 자체는 드림이보다 나르왈이 저는 더 쉽고 짧았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일단 단점부터 보고 가자면 잔에러죠, 잔에러. 이거만 좀 없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직배수 직배수 키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러가 나르왈이 좀 빈도가 좀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설치 서비스를 받던가 아니면 자신이 있다면 자가로 설치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긴 한데 여기서 오류 나면은 진짜 답도 없습니다. 키트 자체가 고장인지 아니면 스테이션 자체가 인식에 대한 고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일단 플래그십이긴 한데 가장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긴 하죠.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앱 편의성도 저는 괜찮은데 적응하기에 좀 약간 거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도 보면은 앱스토어 같은 데서 앱 평점을 봤을 때 이것도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다.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하얀색 물걸레 같은 경우는 이 물걸레 색이 하얀색이에요. 보통 다른 로봇 청소기들은 회색이 좀 많이 있는데 얘는 좀 자신이 있는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때가 좀 더 잘 보인다는 단점도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걸레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플래그십 중에 유일하게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거를 또 어떻게 극복했냐고 하면은 물걸레의 그 두께를 보면은 좀 두툼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털들이 융털 같은 게 좀 많이 나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분을 머금고 있는 능력 자체가 꽤나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 기능이 없는데 퍼포먼스는 또 좋습니다. 요거는 좀 어느 정도 다른 우회를 해서 극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제품의 큰 단점 중 하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회전형 물걸레가 탑재된 모델인데 드림이랑 로브락 슬림처럼 그 걸레 세척할 때 밑바닥을 긁어서 이물질을 모아준다던가 바닥에 물때가 남지 않도록 긁어주는 그런 자동 세척 도크 트레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최소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밑에 걸레 세척판 있잖아요. 그거 빼서 안에 보면은 막 물때나 머리카락이라던가 뭐 각종 이물들이 트레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더러운 부분이니까 꼭 청소를 해주시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한번 꼭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자면 세제통 인식 에러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세제 디스펜서 타입이 아니라 세제통 자체가 일체형으로 나온 타입이거든요. 물론 그 뚜껑을 열어갖고 안에 공급해줄 수 있긴 한데 이 세제통이 약간 구조가 특이하다 보니까 그 꽂는 방식이 좀 이상하거든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막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제통이 가끔가다 보면은 클리너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스테이션 자체를 껐다 키시거나 아니면은 그 세제통 안에 보면은 그 꽂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송곳 같은 걸로 찔러서 그 구멍 자체를 좀 더 확장시켜 주시면은 그 세제통 인식 에러가 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떴을 때는 좀 당황스럽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끼익끼익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닥 재질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왜 나는지 보자면 에코백스 모델들 같은 경우는 메인 브러쉬 커버에 그 실리콘 부분이 있어요. 검은색으로. 그래서 그게 마룻결이랑 부딪히면서 탁탁탁탁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르왈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약간 두툼한 편이에요. 그리고 재질도 약간 살짝 다르거든요.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인데 그게 바닥 위에 쓸리면서 끼익거리는 브레이크 소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슬리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그 고무 부분을 떼고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문제는 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많은 분들이 겪는 부분인데 배송 시에 커버 고정 부위가 파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지금 은갈치 색상 요 부분 있잖아요. 요 이제 탈거를 하면은 안에 여기 세제통이 있고 그리고 여기 더스트백이 보이는데 이 판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고정하는 부분이 되게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이 왔는데 여기가 부러져서 오신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포장을 강화를 하던가 좀 구조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 제품이 엉킴 방지 브러쉬 요거 정말 탁월합니다. 정말 탁월한데 그 반대급부가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카페트 위에서의 이물을 물리적으로 긁어서 가져오는 기능 자체가 제일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에서 테스트했을 때 카페트 위에서의 이물 흡입력은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청소에서는 충분한데 카페트 위에서 머리카락이나 개털, 고양이 털 이런 거 많으신 환경에서는 다소 좋지 않다. 그래서 다음 모델인 플로우에서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플로우 방식이 드림의 X50S 방식이랑 동일하거든요. 거기에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카페트 러그 쓰시는 분들은 이 제품 말고 차라리 플로우를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특정 환경 위에서의 이물 흡입력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 가지 또 단점인데, 이게 로봇 청소기에서 스테이션으로 먼지를 흡입하는 구조가 다른 로봇 청소기랑 좀 다릅니다. 보통 그 뒷공무니에 거기 먼지 흡입 통로가 있어서 고무가 이제 문이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반대로 로봇 청소기 밑바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 내부에 있는 먼지통 안에 있는 그런 이물질들을 스테이션으로 빨아들이는 게 좀 흡입력이 다소 약하다고 좀 느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카락이나 개털 같은 게 로봇 청소기 본체 안에 있는 먼지통 안에 잔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긴 게 또 많으면은 그 부분은 가끔 가다가 빼가지고 청소하시는 김에 제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길게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안에 끼기 껴있긴 한데, 반대로 내부 먼지통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또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기엔 또 반대로 좋더라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나루알 제품 Z 울트라랑 ZG 울트라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꼭 강조드리는 게, 빼수 키트를 반드시 설치를 해라라고 강조를 드리는 게, 이게 진짜 물 소모량이 일반 회전형 대비에 비해서 한 30%에서 50%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걸레 세척 주기 최대한 늘리고, 그 다음에 물 수분량도 낮추더라도 기본값 자체가 물 소모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집배수 키트를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손이 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복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정말 회피 성능만큼은 이 제품보다 현재 좋은 제품이 아직까지는 한국에 출시된 모델 중에서는 없죠. 해외는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 로직 자체도 굉장히 시원하고 똑똑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뭐냐면, 걸레 사각지대가 가장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제품은 코너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먼지 같은 경우는 확장형 사이드 브러쉬가 아닌데 반대로 확장형 물걸레는 탑재되어 있거든요. 옆으로 좌회전 우회전 하고 나서 후진을 해가지고 좀 사각지대를 좀 더 커버를 해줍니다. 걸레 형태 자체도 일반적인 원형이 아니라 삼각형 형태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닥 청소력도 우수하고 걸레질 자체에 대한 청소 영역 자체는 절대적으로 제일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제 기억으로는 드림이 X40이랑 나루알 프레오 Z 울트라랑 그 청소 영역을 커버리지를 테스트한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오히려 확장한 기능 2개가 빠진 나루알 프레오 Z 울트라가 청소 영역 자체가 더 넓더라고요. 그만큼 청소할 수 있는 커버리지 자체가 이 로직으로 극복을 한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실제로 써보니까 이 구석구석 청소하는 능력 있잖아요. 물걸레에 한해서 이게 정말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청소 소음 자체도 슬림이랑 마찬가지로 조용한 축에 속하는 로봇 청소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루알 제품 안타깝지만 프레오 Z10 울트라가 마지막입니다. 스테이션 상단에 터치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사용하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에게 또 이게 추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보통 로봇 청소기들 버튼 자체를 눌러야 되잖아요. 로봇 청소기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스테이션 상단에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숙이지 않고 조금만 내리면 바로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가가 비싸서 이거 플로그에서 빠지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직배수 키트 자체가 드림이 방식과 다르게 조금 더 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직배수 키트를 꼽았을 때 앞쪽 부분 공간이 남아요. 거기에 저처럼 소모품 넣어두시면 정말 관리하기 편하실 겁니다. 다음은 모바 Z60 울트라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공동구매도 진행했었고, 그리고 리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사용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 제품도 아마 비슷하게 아쿠아 10이랑 동일하게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훑어보고 가볼게요. 거의 한 50분 동안 떠들으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요. 일단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 제품은 전반적으로 가격만 저렴하면 괜찮습니다. 가격만 저렴하면 괜찮은데, 일단 부모보다 요즘에는 폼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드림이라는 회사의 이제 저렴한 저가형 모델을 담당하던 계열사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완전 분사된 전혀 별도의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왜 분사가 됐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어서 살펴보자면, 일단 모바라는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대부분 많아서 인지도를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바 로봇 청소기 팝니다 하면은 모바가 뭐예요? 뭘 봐? 이러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제품도 기본적으로 롤러형 물걸레가 들어가 있는데, 머리카락 엉킴이 살짝 아쉽습니다. 요거는 에코백스 제품들보다 좀 더 아쉬운 부분이, 그 롤러형 물걸레를 보면은 그 세척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바닥을 청소를 해주는데, 그 양쪽 끝에 검은색 부분이 이제 물걸레를 세척을 해주는 플라스틱 부분인데, 거기 양쪽 끝에 머리카락이 엉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끔 가다가 옛날에 메인 브러쉬처럼 그거를 빼가지고 머리카락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롤러 물걸레가 탑재된 제품들은 하나둘씩 꼭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모두 다 편의성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약간 청소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근데 희한하게 드림이보다는 좀 짧게 느껴졌습니다. 10분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좀 짧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롤러형 물걸레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 특징이 뭐냐면은, 로봇 청소기 높이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거를 좀 낮추기 위해서 가변형 LED 센서가 X50S처럼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러형 물걸레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롤러형 물걸레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도
공통점인데 벽면 밀착도가 회전형에 비해서는 살짝 부족합니다. 요거는 물체단 밀착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게 좀 단점이 뭐냐면 모바 브랜드 자체가 일단 드리미의 직배수 키트랑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배수 전용 모델이 별도 출시되거든요. P 시리즈도 그렇고 Z 시리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드리미 제품들처럼 별도로 직배수 키트를 사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한 가지 단점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확인한 내용이고, 이게 키트 보면은 그 뚜껑을 열어서 정수통하고 오수통 빼잖아요. 그러면은 그 직배수 키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관이 빠져나오는 부분이 로봇 청소기 스테이션 후면 보면은 그 뚜껑 같은 게 있거든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드리미 제품이랑 호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게 좀 약간 드리미 계열의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좀 약간 플래그십인데도 불구하고 빌드 퀄리티가 약간 유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데 플라스틱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싸 보이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또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드리미 패밀리의 공통점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와이퍼 같은 게 이게 좀 특이한 게 로봇 청소기 밑바닥을 보면은 밑에 그 사이드 브러쉬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와이퍼 같은 게 있는데, 요게 카페트 위에서 이물질을 좀 더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가 된 것 같은데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이게 꼭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트 위에서 먼지 흡입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물질들이 이탈하지 않게끔 살짝 갸우뚱해갖고 그 와이퍼가 카페트에 닿게끔 하는 그런 로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할까 안 할까? 다른 로봇 청소기들은 없는데 있으니까 좋겠지?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기술력을 공유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던가 뭐 그런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얘도 백무빙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덜하긴 해요. 근데 덜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백무빙 수준이 아니라 좀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소 소음도 있고요. 이거는 롤러형 물걸레 로봇 청소기들의 모든 공통적인 단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점인 물 소모량이 조금 더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공통적인 단점이죠. 다소 비싼 소모품 가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물걸레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얘도 마찬가지로 물걸레 관리가 롤러형이다 보니까 좀 향후에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가격도 아쉽고요. 지금 이 가격이면 기존 가격 139만 원도 나름 저렴한 롤러형 가져가기 좋은 품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가격은 좀 그냥 공구 가격을 유지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애편이성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저는 약간 얘가 좀 더 낫더라고요. 깔끔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메인 화면도 그렇고 드리미보다는 좀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그 에코백스 브랜드의 제품들에 좀 나타나는 단점인데, 물얼룩이 좀 덜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퀴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나중에는 이제 증발되면 사라지긴 한데, 그리고 회전하면서 약간 추수량에 따라서 반달 모양이 남는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봤을 때는 이 제품은 그 반달 모양이 남거나 바퀴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넓은 물걸레 너비로 인한 장점은 이게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력이 어느 게 더 좋은지는 한번 나중에 테스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피 성능 좋고요, 물걸레 성능 좋고요. 이제 플래그십이 끝났고 이제 입문기 중국기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원트 U300입니다. 이 제품이 지금 30만 원대 가격하는데 네이버에서 구매하시면은 한 요거보다 적립금 때문인지 좀 더 싸실 거예요. 싸게 구매가 가능하실 텐데 30만 원대에서 이거보다 혜자스러운 구성과 청소력을 갖고 있는 로봇 청소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리 세일할 때 조날 P20 프로 구입하시는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상시에서는 이 제품 구입하시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 아쉽지만 중저가 끝판왕 중 한 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날보다 2배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냐? 또 이렇게 하면은 좀 고민되긴 한데, 저는 얘가 전반적인 퀄리티가 더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중 지출을 하는 것보다 조날 18만 원, 19만 원 팔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자면 사이드 브러쉬 확장 없고요, 물걸레 확장 안 되고요, 대신에 듀얼 사이드 브러쉬가 나르왈처럼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카메라 센서가 없어요. 원래 근데 가격이 얘가 좀 상당히 비싼 편이었거든요. 사실은 입문기라기보다는 중국기에 적합한 가격으로 한국에 출시됐었어요. 89만 원인가 79만 원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가격치고는 카메라 센서가 없어서 장애물 인식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조날보단 좋아요. 조날보단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로보틱한 디자인이 한 가지가 있겠고, 지금은 호환 소모품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엔 없어가지고 무조건 정품만 샀어야 됐거든요. 이게 참 거시기한 게 마이너한 브랜드의 로봇 청소기, 그리고 국내 로봇 청소기를 구입하실 때 가장 큰 진입장벽 중 하나가 과도하게 비싼 정품 소모품 가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약간 가격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나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 가면 괜찮은데 그 도중에 청소를 하다가 스테이션으로 와가지고 물걸레를 세척을 하잖아요. 그리고 빠져나와서 다시 청소를 하러 가는데 그때 세척 트레이 보면은 약간 거품이 좀
희한하게 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나중 가면 사라지긴 하는데 이 부분이 거슬려서 불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일반 브러쉬 그리고 엉킴 방지가 좀 더 괜찮은 실리콘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실리콘 브러쉬를 카페트 위에서 쓰시면은 이상한 잡소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브러쉬가 조금 아쉽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제품도 에코백스 X8이랑 비슷한 형태의 로봇 청소기에 오수통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캡 방식으로 뚜껑을 열어서 내부를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좀 약간 번거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참 나머지 장점인데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이 제품 정도 수준의 청소력을 낼 수 있는 로봇 청소가 있을까요? 일단 웬만하면은 웬만한 플래그십까지는 청소력만 놓고 보자면 많이 딸 것 같아요. 그만큼 청소력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이거 타오바오에서 한 3, 4만 원 하는 싸제 직배수 키트를 설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진짜 저렴하게 직배수 키트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이 정말 혜자스럽습니다. 오수동이 탈취 필터 있고요. 자동 세제 투입 기능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청소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 용량이 5,000대인데 그냥 보통인 편에도 불구하고 한 5, 60평대까지는 무난하게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주택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비싼 거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이거 좀 재밌는 건데 이게 내수 시장보다 한국에서 희한하게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고를 떨이를 하는 건지. 그래서 가격 장점이 정말 크고 청소력 확실하고 빠른 청소 시간 좋고, 지금 뭐 이 가격대에서 사실은 굉장히 까기 어려운 모델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명 조날 P20 프로입니다. 대국민 로봇 청소기 시대를 개막한 바로 그 제품이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알리 세일할 때 가장 많이 팔리는 로봇 청소기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세일하면서 판매량만 대수만 보면은 거의 3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엄청 인기가 있었고 소형 평수 사시는 분들 그리고 자취생분들 원룸, 투룸, 쓰리룸 사시는 분들도 이 제품 정말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18만 원, 19만 원에 술 몇 번 안 드시고 올인원 로봇 청소기 구입할 수 있다. 그냥 가격이 깡패예요. 가격이 깡패. 기존에 사실 이 제품이 한성을 통해서 작년에 69만 원인가 79만 원 판매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가성비가 괜찮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 뭐 3분의 1 가격으로 내려버리니까 거의 뭐 적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진짜 단순 흡입 기능만 있는 로봇 청소기들 그런 게 한 10만 원, 20만 원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뭐 전멸했다시피 하니까요. 이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가끔 가다가 이 조날 제품들이 뭐 나사나 아니면 뭐 뭔가 엉켜가지고 브러쉬가 헛도는 현상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은 그 회전하는 축에 대한 그 기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갈려가지고 고장이 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점으로 한 가지 있다는 점, 그리고 AS 처리가 상당히 거시기하다. 조날이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 AS 인프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SK 네트워크스를 지원하는 로봇 청소기들보다 더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해주셔야 된다. 이거 한 가지 있겠고, 그리고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예전에 청소를 돌려봤는데 청소 시간이 정말 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샤오미 제품 썼을 때는 한 80분 정도 걸리던 게 얘는 111분 이렇게 걸렸어요. 그만큼 청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한 가지가 있겠고, 카메라 센서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피 능력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반드시 케이블 같은 거 꼭 치워놓고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 브러쉬가 기존에 호환 소모품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정품을 샀어야 되는데 정품이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비쌌는데 지금은 좀 저렴하게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호환 소모품이 출시가 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토어마다 걸레 품질이라던가 메인 브러쉬 품질이 풀복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봇 청소기 호환 소모품을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이 스토어를 보시고 얘네들이 전문적으로 호환 소모품을 파는 스토어인지 아니면 판매량 자체가 많은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알리에서 직구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안타깝게 온수로 물걸레를 세척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통에 약간의 세제를 투입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물걸레를 관리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델은 안타깝게도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알리에서 항상 세일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구 제품이에요. 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달러로 150달러가 넘지 않게끔 할인 같은 거 이빠이 모아가지고 대략 1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사이에 한화로 결제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직구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할인 같은 거 꼭 챙기셔갖고 추가 지출 없게 조심스럽게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게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들은 이겁니다. 이거보다 저렴한 올인원 로봇 청소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청소기 판매량, 알리하면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 베스트셀러 제품이죠. 요번 11월 달쯤 되면 또 할인할지 모르니까 저렴한 로봇 청소기 한 찍먹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으로 11월 달 광군제 때 다시 한번 나올 테니까 그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장점 중 하나인데 이 제품이 브러쉬 타입이 나도알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엉킴 방지 성능이 정말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잔데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로봇 청소기 한 대 두고 싶으면 이 제품 사셔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음은 중국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가장 핫한 제품 중 하나인데 에코백스 T50입니다. 최근에는 직배수 모델까지 나와가지고 사전 예약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중국기 가성비 1왕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출시 할인을 해갖고 69만 원에 적립금까지 하면은 65만 원, 66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거보다 다소 가격이 조금 올라오긴 했고요. 뭐 그거 감안하더라도 플래그십을 특가로 세일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기존에는 드림이 L10S 히트가 중국기 레퍼런스였잖아요. 그거보다 전반적인 기능 자체가 더 좋습니다. 직배수 키트 호환되는 거 단 한 가지 제외하고 전반적인 기능 자체는 T50이 두루두루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기 가성비 1왕이긴 하지만 직배수 키트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 세대부터는 직배수 모델로 별도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에코백스 특 세제 동봉 없음 이거 동일하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살짝 적응이 필요한 에코백스 앱 편의성과 투머치 텍스트들 요거 한 가지 있겠고 사이드 브러쉬 엉킴 방지가 없습니다. X8과 동일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80에 있는 엉킴 방지 사이드 브러쉬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모험 한번 해보실 분들은 그거 부품 사서 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테이션 디자인이 X8과 동일하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실용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 세대였던 T30은 직배수 키트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직배수 모델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실제로 2024년에 중국에서 출시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미 시중에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가격이 회전형이고 엉킴 방지 브러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자인 부분이 예전에 드림이 L10S 히트를 구매하시면 거기에 자동 세척 트레이를 별도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걸레 판을 분리를 해가지고 밑바닥을 수시로 닦아주고 오염물들을 비워줘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흡입력도 드림이 L10S 히트의 거의 2배 수준이죠. 그리고 배터리 성능도 히트보다 1200mAh가 더 높고 또 큰 장점 중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일단 이거보다 낮은 높이를 갖고 있는 로봇 청소기는 지금 제 이 영상에서는 로보락 S9 시리즈 두 종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높이가 슬림한 편이기 때문에 가구 틈이 낮은 높이에서도 잘 들어가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단점이 얘는 LED 라이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 밑에 소파 밑에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장애물 인식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T50이랑 T80 비교한 영상이 있었죠.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 이 제품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라이벌 격에 해당하는 뭐 자기네들끼리 라이벌인 것 같은데 에코백스 T80입니다. 이 제품이 롤러형 대유행 시대를 만든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기 중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추천 모델이라고 들고 실제로도 한국에서 판매량이 쿠팡에서도 엄청 높고 네이버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청소력이 정말 좋아요. 이어서 한번 보자면 이 제품은 당연히 세제 동봉 안 돼 있고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이 없습니다.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T80부터는 사이드 브러쉬 확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에페니스 한 가지 있었고 반복 청소 인식 정확도는 X8과 동일하게 약간 정밀 청소 부분에서는 약한 편이긴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 기능이 있긴 한데 인식도 정밀도 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나중에 펌웨어로 OTA 업데이트 해주리라 믿습니다. 적어진 물 분출 노즐 개수인데 기존의 X8에 비해서는 물을 뿜어주는 노즐 개수가 적어지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별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즐 개수가 적든 말든 충분히 물걸레를 적셔주는 것 같고 공급도 잘 되는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와닿는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단점 물걸레 관리가 빡셈, 냄새 및 건조. 그리고 건조 시간은 반드시 최대 시간인 4시간으로 하셔야지만 바싹 말려주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소모품 비용이 롤러형 물걸레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들 특징, 소모품 가격 비쌈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점, 치댄 때 약하고 일상 청소에 강한 편. 청소 소음이 다소 큰 동일하죠. 그리고 확실한 물걸레 청소는또 동일하고요. 동급대기 튀어나 회피 성능도 맞습니다. 그리고 LED 라이트가 T50에는 없는데 X8에도 없는데 여기 T80에는 LED 라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야간 주행을 할 때도 장애물 인식 능력이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청소 로직 장점이고요. 그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 제품 고민하시는 분들께 에코백스 T80 살까요? 에코백스 X8 살까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배수 모델을 가실 거 아니라면 에코백스 T80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물걸레, 그러니까 바뀐 오수통 구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바뀐 엉킴 방지 롤러 구조가 있겠고 하여튼 한 2가지 정도로 인해서 에코백스 T80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반대로 또 생각하면은
바닥에 머리카락이 많이 없는 환경이라면 에코백스 X8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제품은 자동 세제 투입 기능 있고 오수통 용량이 좀 더 큽니다. 반대로 에코백스 T80은 오수통 용량이 제 기억으로 2.2리터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물을 비워 주셔야 된다는 단점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귀차니즘은 지금 와서 보면은 특정 환경에서는 또이또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T80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닉 IX30 울트라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협찬 리뷰를 받아서 써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이게 제가 나중에 알고 본 사실인데 OEM으로 만든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브리봇 Q9인가 그거랑 비슷해 보이고 3i P10 울트라였나 뭐 그 제품이랑도 전반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거. 어쨌든 이 제품이 아마 중국에서 만들고 OEM으로 이렇게 만든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한 줄 평 보자면 OEM이지만 괜찮아. 의외로 회피력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나오고 괜찮은 성능까지 탑재하면은 뭐 그게 중요합니까? 성능 좋고 가격 싼데 그러면 딱히 할 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산 브랜드 공통적인 단점에 해당될 텐데 소모품 비용이 이게 잘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잘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에서 분명 이 제품에 대한 호환 소모품이 다른 모델로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 찾아보면은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품 소모품을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이 제품이 측면 센서가 없어요. 측면 센서가 없는데 또 물걸레 확장함도 있고 어느 정도 벽면을 타고 청소를 해주는 것도 꽤나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좀 신기했습니다. 보통 로봇 청소기 측면 센서 다 있잖아요. 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거 좀 말하기 좀 거시기한 게 가격이 싸요. 지금 아직까지도 49만 원에 팔고 있는 것 같은데 50만 원 이하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모델이긴 합니다. 이거 사이드 브러쉬 확장이 없는 걸 꼭 얘기를 해야 될까 싶긴 한데 어쨌든 살짝 높은 가격에 있긴 하니까 중국기 중에서는 빠져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물걸레 자동 도크 트레이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희한한 거는 얘가 물이 바닥에 고이면은 한쪽으로 모이게끔 경사진 구조로 또 되어 있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방어는 해줄 것 같긴 해요. 근데 밑바닥을 긁어주는 기능의 자동 세척 도크 트레이 방식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브러쉬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브러쉬인데 이게 예전에 샤오미 M30 프로라는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반적인 브러쉬가 탑재되어 있죠. 근데 스테이션으로 들어갔을 때 커팅 날이 나와서 메인 브러쉬에 엉켜있는 머리카락을 잘라내주는 방식이 탑재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 방식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흡입력이 상대적으로 중국기 중에서는 이제는 낮은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사실 이 흡입력이 맥스치로 계속 뿜뿜하면서 쓰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흡입력이면 1000파스칼 미만이어도 일상적인 청소 성능은 충분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로보락 S8 맥스 V 울트라 이런 모델이 흡입력이 대략 한 1만 파스칼 정도 됐었잖아요. 그때도 우아하고 썼었는데 지금은 뭐 3만 파스칼 시대가 왔는데 실제 그렇게 일상 청소에서 체감이 되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얘는 안타깝게 직배수 모델이 키트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 하나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진짜 이거 회피 성능이 이 중국기 중에서 가장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테스트한 영상이 있는데 거의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센서가 무슨 센서인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기본적으로 있고 그 이중 레이저 방식이 있고 LDS 센서 방식이 있는데 이게 회피력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 다른 채널에서 공동 구매하고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49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적립금하면 46만 원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50만 원 이하에서는 유원트 U300이랑 이 제품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기능이 한 가지가 있는데 Y자형 청소 로직이라고 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질문질하는 그런 청소 무빙 방식을 설정값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로봇 청소기 돌려보면은 S자로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질문질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로봇 청소기들에 비해서 물걸레 압력이 좀 낮은 편에 속하겠죠. 중국기니까. 근데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문질문질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로봇 청소기들의 예전에도 그 작년에 몇 가지 모델도 이 기능이 있었는데 국산 로봇 청소기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OEM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좀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 기능을요. 자, 다음은 드림이 LCBS 히트 로봇 청소기 중국기의 레퍼런스 격이 되는 모델인데 이 제품은 예전보다는 약간 가성비가 많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된 모델이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아직까지 50만 원 초반대 중반대 구입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품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 뭐 여기 뭐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일 것 같아요. 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 말이죠. 그래서 몇 가지 제품 같은 거 뭐 직배수 키트라든가 뭐 각종 부속품들 싹 다 조합해갖고 사용하시면 이게 대략 한 50만 원 초반에 직배수 키트 한 14만 원 정도에 그 싹싹싹싹 모아서 보면 한 70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바에는 T50 직배수 모델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이 50만 원 초반대까지 알리에서 세일하면은 한 53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로 알리에서 쭉쭉 파시면은 여전히 유효한 모델이긴 한데 요즘에 너무 중국기들이 경쟁도 치열하고 저렴하게 나오고 그리고 뭐 포인트 적립금이네 액세서리 키트를 주네 뭐 이런 게 뭐 블라블라 너무 많아갖고 그런지 이게 상대적으로 좀 약간 이 제품이 약간 기존의 로봇
로봇 청소기 중국기의 가성비 모델의 1왕에서 좀 살짝 내려온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대차는 모델들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 대표적인 게 에코백스 T80이랑 T50일 것 같고, 얘보다 돈 조금만 더 주면은 드림이 L40S라는 너무 괜찮은 제품이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림이랑 모바 계열에서는 드림이 L10S 히트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다음에 설명드릴 모델이고, 그 모델보다 조금 더 좋은 게 L40S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대 라인업을 나라시 줄을 세우면 100만 원대 이하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로봇 청소기 나라시를 세우면 히트, P50, 그다음에 드림이 L40S 이런 순서로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제품에 대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다른 제품들로 인해서 밀려난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 제품을 구입하실 분들은 일반형 50만 원 초중반쯤에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직배수 기제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인기 있었던 모델인데 모바 P50 울트라 프로 울트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해봤던 거는 모바 P50 울트라 모델이고, 프로 울트라라는 모델이 이게 카메라가 달린 모델이거든요. 이게 다른 채널에서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0만 원대의 이 제품 프로 울트라입니다. 프로 울트라를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일단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바 P50 울트라는 카메라가 없는 모델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능이 빵빵하고 스펙도 좋고 괜찮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 프로 울트라 같은 경우는 70만 원 초반인가 중반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가격이면은 에이스 클린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따로 구매를 해서 세제통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세제통 하나 사시고 세제 구매하셔갖고 투입해서 쓰시면은 정말 좋은 가성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비쌌던 게 이제 드림이 L40S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거기랑 크게 차이나는 기능을 한번 보자면 브러쉬 타입이랑 그 다음에 높은 등반 능력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L40S는 추가적으로 직배수 키트를 지원을 하죠. 그것만 봤을 때는 그 기능들이 필요 없고 나는 직배수 안 할 거다 하시면은 모바 P50 프로 울트라를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직배수도 할 거고 좀 더 좋은 브러쉬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높은 등반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L40S를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최근에 보면은 이 모바라는 브랜드가 하이마트랑 공식적으로 AS 제휴를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림이 히트랑 드림이 L40S의 가장 큰 단점인 AS가 있죠. SK 네트워크스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AS가 서비스가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AS까지 챙겨가실 분들은 이 모바 브랜드 제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50 울트라는 카메라가 없는 제품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프로 울트라는 카메라가 있는 제품 중에서 중국기 중에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요거입니다. 요거 에이스 클린 요 기능일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써봤던 로봇 청소기들을 모두 말씀을 드렸고, 진짜 이 영상을 찍는데 거의 뭐 한 2시간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촬영을 해서 목이 너무나도 아프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할인이랑 소모품 관련된 링크는 모두 고정 댓글에 남겨놨고,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가격은 동일합니다.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장단점들 모아 놓았으니까 추가적인 장점이나 단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함께 이 시트를 업데이트를 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제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게 있다던가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장점, 단점도 있으시면은 실사용자분들이 로봇 청소기 아직 구매 안 하신 후배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선배로서 가르쳐주고 정보를 공유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카페인 로봇 청소기 매니아에서도 또 나중에 이 시트 댓글 보고 업데이트 싹싹 해놔가지고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시트를 업데이트하고 만들어가면 많은 분들에게 레퍼런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는 스펙 같은 것도 한번 싹 정리하고 장단점들도 모아서 한번 쫙 정리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같은데 폼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을 보고 누구나 쉽게 링크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놓도록 할 테니까 그거 올해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로티키로겠고, 진짜 2시간 동안 떠들어갖고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생각, 장단점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AS 부분도 좋고요, 불량이나 하자 부분도 좋고요, 모두 댓글로 남겨주시면 후배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로티 키루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한번 꼭 보고 가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그레이트 땡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